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중국 충칭 여행기 2일차 5월 10일입니다. 통원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웨스틴 호텔 전망대 광복군 총사령부 해방비 충칭미술관 홍야동을 둘러보았습니다. 충칭 위중반도는 자린강과 양쯔강의 합류 지점으로 요충지였습니다. 명나라 홍무제가 1371년에 충칭성을 건설했고 충칭성은 600여 년간 충칭을 지켜왔습니다. 충칭성은 17개의 문이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충칭이 개항되면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자 충칭성의 성벽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된 성벽의 돌은 대부분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충칭성에서 유일하게 성벽과 성문이 남아있는 곳이 통원문입니다. 충칭시는 2005년 통원문 일대를 새롭게 공원으로 단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에 왔습니다. 충칭의 임정이 원형대로 보존하게 된 데에는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딸인 이소심 여사의 공이 컸습니다. 이달 선생은 1920년대 후반부터 만주,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충칭으로 온 이후에도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광복군 제1지대 등에서 활동하다 1942년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이 의사는 중국인 어머니와 충칭에 남아 살았습니다. 의사로 성공했고 1980년대에는 충칭시 인민대표를 지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며 산 이 여사는 1980년대 말에 충칭시가 도시 개발을 위해 임정청사를 헐 계획을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이 여사는 당시 수교가 되지 않은 한중 양국 정부에 임정청사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1991년 한중 정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칭시의 도시계획 변경 문제와 청사 내에 살던 주민들의 이주 대책 등으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1994년에 협상은 간신히 타결되었고 1995년 1월 임정청사는 독립기념관과 충청시의 협의 아래 보건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구지라는 명칭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그 뒤 두 차례의 중축과 보수 과정을 거쳐 재개관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하이와 충칭 외에도 항저우, 창사, 류저우 등 여러 도시에 임정청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해방 후 임정요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은 각각 임정 송별전을 열어주었습니다. 웨스틴 호텔 전망대로 갔습니다. 호텔 카페를 이용하지 않아도 호텔에서 도시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충칭 공항에 착륙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천루에 깜짝 놀랐는데 이곳에서도 충칭 시티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들은 최고의 흡연실을 만났다며 좋아라 했습니다. 충칭이 1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6, 7년 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도시가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통유리가 아닌 점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무료로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충칭 관광지 입장은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임정 관람도 무료이고 웨스틴 호텔 전망 이후 묘종마을, 군불산, 시내 곳곳의 관광 명소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이스탄불의 경악할 입장료와 비교되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도 건물 전망대가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적지 입장료가 어마어마했고요. 거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중국이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인민에게 평등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원된 건물인 광복군 청사로 왔습니다. 광복군 청사의 원형 보존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고 충칭 중심가에 있는 광복군 청사 부지의 토지 사용권을 매입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이에 2009년 청사 부지 토지 사용권은 중국 민간 부동산 업체에 판매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광복군 청사는 철거되고 말았고 2018년에 복원되었습니다. 해방비는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정식 이름은 충칭인민해방기념비입니다. 외관이 인상적인 충칭미술관입니다. 2013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림 크기가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점심을 먹고 홍야동으로 갔습니다. 밤에 보았던 정신없던 홍야동과 달리 평화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충칭이라는 명칭은 남송 시대에 처음 생겼습니다. 1189년에 황태자 조돈이 이곳에서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경사가 겹친다는 의미의 상중희경이라 했고 이를 줄여서 충칭이 된 것입니다. 충칭은 분지 지형입니다. 강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있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처럼 방어하기에 좋은 지형이나 아열대 기후에 속한 데다 강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습하고 덥습니다. 난징, 우한과 함께 중국의 3대 화로로 불립니다. 1년에 100일 정도는 안개가 끼어 있고 일조량이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 충칭 여행을 계획할 때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첫날과 둘째 날 모두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호강회관 18제 창자후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려한 야경을 만났습니다.